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설날 연휴입니다. 설날 연휴. 자,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 특선 시리즈, 이 설날 특선 시리즈로 환인, 환웅, 당군 그리고 웅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환인, 환웅, 당군, 웅녀, 우리 시원 역사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 우리 시원 역사의 주인공들이 인류 시원 역사의 주인공일 수 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요 주제를 가지고 설날 특선 시리즈입니다. 오늘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이거 길어요 얘기가. 그래서 이 설날, 그리고 이 설날에 대한 어원은 제가 작년 설날에 이걸 올려놨어요. 우리가 설날에 대한 어원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놓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웅녀, 특히 이 웅녀잖아요. 웅녀, 당군의 어머니 웅녀. 웅녀는 왜 곰이 됐을까? 왜 웅녀라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곰과 범이 나오잖아요. 범, 호랑이라 그러는데 범입니다. 범. 호랑이는 범호와 일이랑이 합쳐져서 호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범입니다. 범. 곰과 범. 근데 곰이나 범이나 사실은 이 곰이 이게 좀 한반도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동물이죠.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근데 이 곰과 범이 이걸 나타내는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우리말이 있어요. 원래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 근데 그 말이 뭐냐? 이 산스크리트로 돼 있어요. 이 산스크리트 사전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이제 산스크리트로 우리말이 아니라고 정통해서는 그러니까 그거 보이지도 않고 찾아보려고 생각도 안 했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저 시원 문명의 주인공들의 뜻을 알려면 역사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저걸 웅녀에 대한, 웅과 범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화와 역사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신화와 역사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현재로 경험이 됩니다. 현재로 경험되지 않으면 부정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체계 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부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는 진실이고 신화는 미신이다. 역사는 과학적이고 신화는 비과학적이다. 역사는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 얘기가 되다 보니까 해석이 문제가 됐고 역사는 해석학이다. 그러면서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대두된 게 실증사학이에요. 이게 뭐냐? 기록이 있어야 된다. 야, 유물 나와야 돼. 유적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게 없으면 뭐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역사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역사 시대에 이제 실증사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이 역사가 지금 왜곡됐다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실증사학이 역사의 굴레입니다. 저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록이나 우리 유물 누적은 다 그냥 많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한테는 신화라고 하는 좋은 피난처가 있었던 거죠. 신화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이론들이 나왔고 이게 이제 자리를 딱 잡았죠. 수많은 그 유명한 박사들이 다 잡아놓은 거니까 누가 부정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화나 이런 것들 어떤 상징체계로서 흘러가 버렸죠. 그리고 우리 시대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지 못한 책이 있어요. 금서로 만들었던 책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게 1961년인가 나온 책인데 이걸 금서로 해서 못 보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제가 뭐냐면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겁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지배한다. 역사는. 모든 역사가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책에 영국의 역사가 베르클레프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엄격히 말하면 결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널리 승인된 일련의 판단들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단사학이라고 하는 식민사학의 뒤를 이은 강단사학에서 쫙 승인된 것들만 역사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역사로 인정을 안 해요. 뭐 유사 역사다, 뭐 환빠다,
뭐 위서다 다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역사를 상실하면 국가를 상실합니다. 뭐 국가를 상실해도 괜찮아. 그럼 역사 상실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굳건하게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국가가 강력해지려면 역사에 대한 의식이 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지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Historical Region. 오늘날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문화, 민족, 언어, 정치 등의 역사적, 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 여기는 현재 우리의 행정구역이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더 잘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영상을 제가 이번 시리즈를 하다 보면 한반도 밖으로 막 벗어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 지역.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은 널리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도 늘다가 요즘 약간 멈칫한데 공유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와 우리 몸이 하나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부, 집주, 몸집, 집체. 하늘에도 해가 있고 우리 몸에도 해가 있고 애가 해입니다. 해. 다 해입니다. 해. 그래서 이 싹가 제국, 싹가, 석가, 사이세 제국. 이 제국의 그 흐름이 이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이 날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해가. 이 날일자 아닙니까? 날일이 이렇게 이게 다 날일자입니다. 날일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날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옥구 선생님의 백자초문의 영상에서 이건 따온 것이고 이건 제가 그린 거고 요거에 대해서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싹가 문명, 석가 문명에 대해서는 제가 쭉 시리즈를 또 해왔죠. 그럼 맨 처음 이거 작년 7월에 제가 이 썸네일로 이 페르시아, 유라시아 문명의 주인공들의 이야기 싹가 문명에 대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또 푸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개월을 끌어온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을 기반으로 해서 시원 역사를 재해석을 하겠습니다. 주제가 신화적이고 철학적이고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근거를 가지고 사실적 경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웅녀, 토템인가 원래 사람이었는가? 웅족을 숭배하던 그 종족의 얘기였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이었는가? 진짜 곰과 관련이 있었는가? 이 웅녀, 환인, 환웅, 당군. 이게 이제 싹가, 스키타이, 이 석가의 문명. 이거라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한반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라시아 전체 아니면 이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구성의 모티브는 고 박용숙 교수님의 샤먼 제국과 천부경 81자의 바람일, 환단고기, 최도환 박사님이 번역한 저 환단고기, 그 다음에 제야 선배 여러분들이 연구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와 제왕홍기를 중심으로 했고 여기에 관한 연구 논문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스크리트와 한자를 재해석했습니다. 우리말로 된 이것도 우리말, 우리 글이라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환인, 환웅, 당군, 웅녀를 재해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 실담, 범어, 저는 상담 그러죠. 요게 우리말과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록들이 있어야죠. 옛날부터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기록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없앴다 해도. 그래서 우리말과의 관계를 볼게요. 우리 역사와의 관계를. 자, 백제 시대 때 승려가 있었습니다. 해균. 이 사람이 쓴 대승사론 현익이라는 그 저서에 실담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담장이. 이렇게. 해균의 50자문 해가지고 여기 범어가 있고 여기 이제 무슨 발음을 어떻게 한다 한자로 써있고 지금 이걸 이제 로마자로 이렇게 발음기호를 써는 겁니다. 이걸 연구하신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이게. 자, 그럼 신라는 그럼 뭐냐? 신라는 바로 나옵니다. 그냥.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와요. 김춘추가 군사를 청해 고구려에 들어가다 요 기사 안에 요 주석이 있는데 요 내용입니다. 요게 선덕이라는 왕명은 선덕 바라문에서 따온 것으로 선덕은 석가모니로부터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 바라문이 뭐예요? 브라만. 브라만 아닙니까? 브라만. 석가모니도 브라만에서 된 거 아니에요. 브라만교에서 떨어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힌두교로 또 갈라져 나가고, 원래 바라문이었어. 석가모니도 바라문. 바라문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석가모니가 원래 바라문에서 왔어요. 뿌리가 바라문이요. 근데 선덕도 바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라만. 삼국유사, 황룡사 구층탑.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또 있어요. 너네 왕은 여국왕, 이게 다 선덕 얘기입니다. 여국왕시 천촉찰리종. 천촉찰리종이야. 너네 왕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천촉찰리종. 찰리종이 뭐다? 찰길이 그런다. 찰길이. 다른 말로 크사트리아입니다. 크사트리아.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할 때 그 두 번째 계급인 크사트리아. 이 크사트리아가 찰겔인데 선덕은 브라만이도 되고 찰겔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라만, 크사트리아. 이게 누구예요? 선덕이에요. 선덕. 그 다음에 오주연 문장 전상고에 이 말이 나와요. 이규경의 백과사전처럼 쓴 이 석전 총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불경은 천축, 가유이국 정반왕의 태자 석가모니가 설법했다. 천축이 나왔잖아요. 여기 또 나옵니다. 석가열애는 중천축국 마하타국의 정반왕이다. 중천축국이 어디예요? 중천축이 중국. 제 영상 있잖아요. 이거 중천축이 중국이다. 그럼 중국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경사.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석가의 성이 찰리다. 찰리 나왔네. 석가모니가 찰리예요. 근데 석가도 찰리, 선덕도 찰리. 천축이 신라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산해경에 또 나옵니다. 산해경. 위서라 그러는데 모든 책은 위서고 진서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 산해경에 조선은 낙랑이고 천덕이고 천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천축이니 조선도 당연히 천축. 신라 천축이 조선 안에 들어있겠죠. 옛날에 조선이 있었으니까 신라 이전에. 그 다음에 석가 찰리, 선덕도 찰리.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신중국의 기록을 볼까요? 신중국. 제가 일부러 신중국 한 거예요. 이 구당서 천축 서융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천축은 신덕국이고 천축은 바라문지다. 바라문지는 뭐예요? 브라만의 땅이다. 그러면 브라만의 땅에서는 브라만의 언어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브라만의 언어가 베다. 베다도 우리말 그랬잖아요. 베다가 산스크리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덕, 석가모니 다 산스크리트 아니면 팔리 이런 말들을 썼겠죠. 그러니까 여기 너네 나라 왕은 천축 찰리종이다. 그러니까 천축, 조선, 신라, 석가, 찰리, 선덕. 브라만의 언어 산스크리트. 그럼 고구려는 없네? 고구려가 고려예요, 고려. 고구려가 고려로 넘어왔잖아요. 고구려가 고려예요. 원래 고려였다고요, 고려. 어찌됐든 고구려, 고려. 고구려, 고려. 고려대장경. 고구려 시대 때 직접적인 건 없고, 고려대장경에 또 저분이 논문을 썼어요. 금강정경 석자 모품 50자문. 백자하고 똑같죠? 조선 또 썼어요. 조선시대 진원집 실담장의 범자 의문 및 사상체계. 삼국시대부터 쫙 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진원집 그랬잖아요. 그럼 진원집이 어떻게 써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자고요. 구장각에 있는 조선시대 진원집이 이렇게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이렇게 1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실담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가 이제 이렇게 같이 병용해서 쓰고 있는 게, 결수문 정음이 있으나, 결수문 정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여기 이제 한글.
한자, 산스크리트, 한글, 한자, 산스크리트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진원집이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 개, 한글, 한자,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또 이 네 번째 거를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진원집인데, 여기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 이게 정삼업진원이에요. 정삼업진원 결수문 한글, 한자, 산스크리트, 한글, 한자,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시기를 달리하면서 이런 진원집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세 글, 한글, 한자, 산스크리트를 다 글로서도 썼고 말도 했고 이렇게 했다고 봐야죠. 이런 기록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 진원집들에 잘 나타나죠. 자, 이제 지봉유설 있습니다. 지봉유설 이수광 1633년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 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국 언서 자양 전방범자 시여 세종조. 우리나라의 언서는 언서는 그러니까 한글 얘기하는 겁니다. 한글. 글자의 모양은 전방범자 전체를 다 모방했다. 뭐를 범자를 범어를 산스크리트를 세종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음문 글자는 전부 범자를 모방했다. 세종조에.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나라 말씀이 영화 나왔을 때 그 범자에서 왔다 갔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거 왜 난리 날 일입니까 그게. 이거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역사 기록으로. 근데 여기 절묘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묘한 기록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하멜 표류기에 이게 딱 나와요. 이게. 볼까요? 세 가지 방식으로 글자를 쓰는데 고관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글자를 쓰는데 첫째, 가장 보편적인 것은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것과 같으며 한자잖아요. 그 방식으로 그들의 책이 인쇄되어 있으며 국가와 관리들이 관계되는 모든 문서에 쓰인다. 그 다음에 또요. 요거입니다. 요거 한자잖아요. 한자. 요거 한자. 요거 한자잖아요. 여기 요 고파나 박물관에 있는 자료예요. 그럼 두 번째. 그 두 번째 것은 매우 빨리 쓰는데 마치 조국 네덜란드랍니다. 에서 갈려 쓰는 글자와 같다. 이 글자는 고관들과 관찰사들이 포고문에서 이용하며 사도들이 진정서를 내고 아울러서 서로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 백성은 잘 읽지 못한다. 사도가 나오죠. 사도. 승려. 여기서는 뭐예요? 이걸 쓴 거예요. 요거 산스크리트. 범어. 산스크리트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또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것은 여자와 일반 백성들이 쓴다. 이것은 그들에게 배우고 매우 쉬울 뿐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하여 모든 사물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앞에서 말한 글자보다 매우 쉽고 더 잘 쓸 수 있다. 뭐예요? 한글. 여기 있잖아요. 한글. 여기.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하고 약간 다르죠?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원주 고파나 박물관에 있는 자료입니다. 요게. 제가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코리안 매뉴얼이 있어. 이거 1893년에 제임스 스캇이 썼다고 하는 코리안 매뉴얼인데 이거 한국 문법 책이에요. 여기 보면 또 골 때리는 기록이 나와요. 골 때리는 기록이. 여기 보면 이제 산스크리트 자음들 해갖고 산스크리트 자음들 4세기 한국에 소개될 때 15세기에 사용될 때 15세기에 사용될 때 그리고 여기는 인쇄체, 필기체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면 현대 한국어의 자음 그게 1893년 그때 이제 기억 미운이요 이게 이때 필기체, 인쇄체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은 코리안 매뉴얼. 이 사람도 이 훈민정음이 범어를 보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예 여기는 이렇게 변해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그 다음에 프랑스 예교관 한국서지 있어요. 프랑스 예교관 모리스 쿠팡이 한국서지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안에서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한자, 산스크리트, 한글.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져 나온 사전이
옥스퍼드 출판부의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사전입니다. 요게 1899년인데 제가 요걸 보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뭘 보고 썼냐? 맨 처음에 독일 사람들이 쓴 거를 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 거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어 윌리엄스는 1872년에 출판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산스크리트 사전을 기반으로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러시아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러시아 비욘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여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쓴설에서 산스크리트를 러시아어로 교육을 했는데 독일 학자하고 함께 했다. 이 사람은 1749년에서 1818년에 죽은 게라심 메데레프가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1872년에 사전 써진 거는 이 한참 뒤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미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산스크리트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러시아에서. 그리고 제가 이 석가모니의 유언을 물론 이건 팔리어죠. 팔리나 산스크리트나 뿌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팔리는 문자가 없고 산스크리트는 문자가 있고 여기 유언을 우리말로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박영숙 교수님의 저서에 요 말이 나와요. 요 말이. 이게 뭐냐. 대야바른 단기고사에서 산스크리트어는 우온누리 시대의 지방어라고 했고 이 언어로 당군의 역사를 기록했다. 당군의 역사를 뭘로 기록했다고요?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는 인도 유럽어의 어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그러니까 우리말이 인도 유럽어의 어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족의 하나다 그랬어. 근데 핀란드 학자, 러시아 학자가 우랄 알타이어 폐기를 주장했어요. 그런 건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런 시대가 돼서 우리가 저런 옥스퍼드 사전을 볼 수 있게 됐고 그 사전을 가지고 이 산스크리트로 해서 역사를 복원해보자 이거죠. 과거 역사를 복원해야 우리가 지금 씩씩하게 살아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과거 역사를 왜곡하면서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동북공정, 정한론, 독도 우리 거,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데에 부하내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자, 당군의 역사를 당군의 신화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이만희시류입니다. 금소룡.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리 끝나고 압록강 시리 때 다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사람이 이끌어서 지금 우리 역사를 아주 도륙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사람들이 산스크리트로 된 역사서를 집중적으로 없애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로 다시 써놓을까나 이상하게 해놨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역사도 이 산스크리트 사전으로 보면 언어로 보면 쉽게 해결될 것인데 그게 없다는 거죠. 없어. 그러니까 흔적을 가지고 봐야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가 이제 신화가 돼버린 그런 이제 과정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에다가 환인을 넣었어요. 그때는 총 203건이 뜨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5번째 아까 그 금소룡이가 등장하는 그 논문이에요. 이게 이제 2022년에 여기 홍익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2022년에 고조선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대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간을 해서 했는데 발표 1위 환인, 환웅, 부족론에 대한 비판과 실체에 대한 탐구, 전진국, 충북대. 이만희시류, 이게 금소룡이에요. 당군 기자연구와 문제점, 조원진, 세종대. 일제 강점기 일본의 당군 부족론과 고조선 영역 축소론, 오다 쇼고와 이만희시류를 중심으로 오현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중에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자고요. 간단히. 환인, 환웅, 부족론에 대한 비판과 실체에 관한 탐구 2022년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이제 명칭이 나옵니다. 명칭이 나오는데, 석재환인의 재성 명칭은 석가 재환인다라이고, 산스크리트 원문 사카라 대바남 인드라이다. 산스크리트 사카라는 석가로, 대바남은 재환으로, 인드라는 인다라로 음역된다. 이를 뜻으로 풀면 석가라는 석가, 능, 대바남은 재환, 천, 인드라는 인다라는 재로 한역되어 능천재라고 하고, 이를 재석천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이 언어를 썼잖아요. 산스크리트 말을. 더하여 석재환인은 본래 베다 신화에서 인드라 신에 해당한다. 이 말까지 해놨어요. 자, 그러면 맺은 말을 볼게요. 맺은 말. 결론을 보시면 이제 결론만 좀 보시자고요, 우리. 단군 신화는 환인, 환웅, 단군 3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환인, 환웅, 단군 모두 신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나름의 역사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건 단군만을 중시해온 측면이 크다. 그렇게 된 결정적 계기는 조선 건국 초 편찬된 삼국사 저료, 동국 통감에서 환인, 환웅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삭제되고 단군만 신화로 재정비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누군가가 저렇게 한 거죠. 더하여 일제강점기 단군 신화를 연구한 일본인들의 연구가 역사성을 부정하고 후대에 가작되었다는 논조로 다루어진 것 또한 후대에 미친 영향이 컸다. 환인의 명칭은 불교의 석재환인을 줄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하여 환인을 재석이라고 한 일련의 주 역시 환인이 곧 불교 재석을 일컫는다는 의미의 1차원적 해석은 곤란하다. 환인은 하늘, 하느님의 이르식 표기이고 이련이 말한 재석은 하느님, 지고신을 뜻하는 고려시대 불교도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겠다. 저는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왜? 산스크리트로 분명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련이가 어떻게 저 멀리 인도에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다 갖다가 우리 여기 조상을 불교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왜? 제가 이미 제 영상에서 석가모니가 우리말로 설법했고 불교의 언어가 우리 언어라고 제가 지금 멤버십 영상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신 자료에도 보시면 충분히 지금 이 논리는 안 맞죠. 자, 또 환웅에 관한 내용은 단군 신화에서 단군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더하여 단군 신화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이야기로 이본이 전해지는데 그 다양성은 환웅에 대한 내용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다. 단군 신화 연구는 이본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는 그것을 등한시하였고 그것이 단군 신화 고유성 및 역사성을 보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단군 신화의 고유성 및 역사성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때 환웅은 고조선 역사 안에서 원시 재정일치 사회 수장으로 직접적으로 대상화한 존재를 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고유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역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요 정도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환웅과 관련돼서, 단군과 관련돼서 특히 이 옥녀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삼국유사 있잖아요. 삼국유사. 이게 이제 이련이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무국이 1310년에 간행했다. 뭐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 또 재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이만희씨 이후 금서령이가 1916년부터 소장하고 있는 금서본이 있다는 거예요. 금서본이. 네, 근데 어찌 됐든 이제 이런 책이에요. 지금 이 삼국유사가 이렇게 지금 손을 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렇게 요걸 다시 이렇게 제가 이쪽 옮겼어요. 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여기 일단 제왕웅기에 이성유가 1287년에 썼다고 하는 이 제왕웅기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상을 열었는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 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를 보면
삼국유사의 첫째 석유 환인 위 제석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왕운계는 상제 환인이라고 나와요. 여기에는 환인 제석이 나오고 여기는 상제 환인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서자 환웅하고 나옵니다. 제왕운계는 서자 웅 그래요 그냥. 그리고 당구는 양쪽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신단수 이것도 양쪽에 다 나와요. 근데 제왕운계는 단수시인 해갖고도 살짝 바꾼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혈이그 동굴 요거는 삼국유사에만 나와요. 예일주 산 이십목 해서 이게 쑥과 마늘 얘기도 삼국유사에만 나와요. 일웅 일호 얘기도 삼국유사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웅녀는 삼국유사, 제왕웅녀는 손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쑥과 마늘이 나오는데 삼국유사에는 그냥 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 나오겠죠. 여니까 이게 계집 여잖아요. 이런 틀로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지금 풀어갈 겁니다. 자, 먼저 환인. 석유 환인이 제석냐, 제석 환인, 상제 환인 그랬잖아요. 이제 환인이란 말이에요. 환인. 근데 여기 인이 있어요. 요인, 요건 삼국유사, 요거는 제왕운기. 근데 이게 네이버 사전에도 참이라고 나와요. 근데 또 국이 나와, 국. 이제 다른 기록에 또 국이 나오는 겁니다. 국이. 환국이라고. 이것도 갖고 싸워요. 국이 맞다, 인이 맞다, 요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저것은 원래 국인데 인이라고 썼으니까 저건 가짜야. 아니야, 요건 인이라고 썼는데 저건 국이니까 가짜야. 지금 여러 곳들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이게 구죠, 구. 다 구 안에 들어있죠, 여기. 구. 구는 뭐예요? 구멍, 우리 몸, 우주, 어떤 영역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 입도 되고. 그때그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네모가 아니고 동그란 겁니다, 동그란 거. 근데 이 안에 들은 게 뭡니까? 대사왕이잖아요, 대사왕. 이건 뭐예요? 대사왕, 대인, 선비, 왕.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다 지도자. 지도자죠, 지도자. 그리고 이 말도 있어요. 또 다른 서적에는, 다른 역사책에는 인이라고도 나오고, 인을 임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영역의 지도자입니다. 신, 제잖아요, 제. 영역 안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게 다 지도자니까 영역 안의 지도자. 이건 영역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국자는 지금 이거 영역 안의 지도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이 삼성기, 이 환단곡이 여기 삼성기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요 내용이. 요걸 제가 이거 다 옮겼는데 저 노란 부분만 볼게요. 노란 부분. 일강, 동여 동남 800어 흑수백산지지. 어느 날 동남 동여 800명이 흑수백산 땅에 내려왔다. 어시 환인 여기 감군 그 우청개 배석 봐라. 그곳에 환인이 감군이 되어 청계를 다스리니, 청계가 뭐냐면 하늘이 아니고 천자지계, 천자의 땅에서, 지도자의 땅에서 다스리는데 거기서 불을 발견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숙시 잊혀먹게 했다. 위지 황국 시위 천재 환인 그랬잖아요. 거기 황국이 있고 거기에 지도자가 천재가 환인이다. 황국 안에 환인이 있는 거예요. 황국이 12개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환인도 12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국에 환인이 있는 겁니다. 황국에. 그러면서 거기에 안파견이 나와요. 안파견. 다른 이름으로 안파견이라 했는데 7세를 전해졌는데 그 시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황국 안에 천재 환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이 환국 안에 이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파견. 그래서 안파견. 이 안파견에 대해서 아까 우리 누굽니까? 최도환 박사님의 그 환단곡이 거기에 안파견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다 하셨어요. 요거를. 그래서 요걸 제가 잠깐 읽어보면 태조, 대성, 대명, 신열, 천왕, 제성, 야율시. 이게 요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야유라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유라보기. 그 야유라보기가 성은 야율이고 자가 아보기인데
국주 안파견이다. 이 사람이 안파견이다 이거요. 또 안파견은 옛날에 아보기다. 국주 아보기 안파견이 같다. 그러면서 아보기는 일본어 표기로 아부지 아버지이며 안파견은 만주어로 안바 기안이며 안바는 크다 위대하다 거룩하다. 기안은 벼슬 다스리다 합성어로 거룩한 임금이란 뜻이다. 뭐가 안파기안이. 그리고 만주어로 아버지는 따로 아마가 있다. 키타이 요 나라 말로 안파견의 소리는 곧 아바지 아보지 아버지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보기가 안파견이에요. 아보기가 안파견. 키타이 말로. 그래서 안파견이 요건데 안바기안인데 위대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위대한 임금이란 뜻이다. 그리고 키타이어로 요것이 아바지 아보지 아버지다. 근데 여러분 요 안파견 있잖아요. 안파견 요거 이렇게 되잖아요. 안파견. 그럼 이거 볼까요? 안 집안의 중심을 잡고 이거 집면이 집면의 중심을 잡고 여자 계집여도 되지만 중심을 잡는다 그럽니다. 중심 이거 가운데 중자하고 고자가 같아요. 집안의 중심을 잡고 견 관계가 강해지기를 바란다. 꼬리파 발알파 여기 흑토에 이게 견이잖아요. 이게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관계가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토대가 강해지기를 바란다. 강해지기를 바란다. 안파견 그 지도자. 근데 견이 이게 긴 아니냐 긴 구들견이 아니고 여기 흑토에 어질현 그려놨거든요. 흑토에 어질현. 근데 어질현을 가면 구들간, 구들낀, 구들경, 구들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견 하려면 여기를 현을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여기를 현을 견을 갖다 놔야지.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왜 긴이냐. 이게 안파견을 안파기안 했잖아요. 기안. 견이 아니잖아요. 기안. 안파기안. 간이지 간인데 기안 그러잖아요. 기안. 그러니까 긴이 맞지 긴. 굳이 쓴다면. 그리고 이 아보기를 볼까요? 그럼 아보기? 이제 안파견은 봤어. 그럼 아보기. 아보기. 언덕아. 보존할포. 기틀기. 언덕을 보존하는 거죠. 언덕을. 여기 안파견은 거룩한 임금. 이 아보기는 언덕을 보존한다. 언덕을 지킨다. 언덕을 지킨다. 이 국방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언덕. 조선이 어디 있어요? 작은 언덕에. 네, 언덕이 언덕. 아사달. 예를 들면 똑같아요. 아보기.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럼 여기 수메르. 인류 시원 문명이란 수메르. 이 수메르어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터키 학자. 그거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 터키 교수 중에 이 폴라트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수메르 터키어 비교 리스트 해가지고 200개를 올렸는데 이 오타와 온타리오 카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마 교수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이런 자료를 발견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 파, 긴, 견, 건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서. 이걸 좀 보시자고 여러분. 이 138번에 스카이가 나와요. 스카이. 근데 자기는 이제 터키 말로 아마 탄 하는가 봐요. 근데 여기 이제 안이 나오죠. 안. 스카이, 헤븐, 하이, 탕. 똑같이 안, 탄, 아가리 맛이 이제 터키 말 같습니다. 또 안, 탕니, 탱그리, 탱기르, 탱가라. 그러니까 우리 당군을 또 이렇게 탱그리 그런다면서요. 스카이 가드가 있죠. 그냥 또 안 하나는 아너 했고 마드 해놨습니다. 안에 우리나라 안에 아나 비슷하죠. 자 이게 이제 안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파를 봐야죠. 파. 이 파는 또 86번 립 해가지고 잎사귀 여기에 있어요. 그냥 되고 봉우리가 나오죠. 봉우리. 파 세 개가 있는데 여기 파는 이제 놔두고요. 요 두 번째 파. 떼페, 힐. The end point search at the top of the head.
이것도 꼭대기를 나타내는 지점이죠. 꼭대기 지점. 여기. 요 파가 버인데 이게 봉우리인데 이게 머리의 꼭대기 같은 어떤 지점. 이게 언덕이니까 힐 언덕. 뭐 그런 겁니다. 지금 파가. 요 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을 봐야죠. 견. 여기 이제 157번에 가면 선에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근데 뭐 이거 건군인가? 건군 뭐 이렇게 되나봐요. 여기 KIN이 있죠. 이 킨 할 수도 있고 건 할 수도 있잖아요. I를 읽을 때 이게 지금 수메르어니까. 근데 선가드 태양신. 그리고 여기 건 뭐 건 해도 되죠. 우리가 하늘을 건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가 당군 하잖아요. 우리는 탱그리가 탱그리 당군 아니에요. 탱그리 건 그죠? 건군 건 이게 견 같아요. 견 탱그리 터키어로 탱그리입니다. 이 수메르 이 관련돼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안이 나왔잖아요. 안 스카이 헤븐 하이 그래서 단 곡 스카이 단리 탱그리 댕그리 댕겨 탱기르 당가라 당가라 스카이 갓 아나 마더 우리 안 사람 그러잖아요. 아나 안 사람 그 다음에 파 힐 이게 버드입니다. 꽃봉오리 파가 꽃봉오리라는 거예요. 태백 근데 태백산 태백 예, 우리 태백 그러잖아요. 태백 여기서 온 거 아닌가? 힐 언덕이잖아요. 언덕 the end point such as the top of the head 예, 이거 지금 파 언덕이잖아요. 언덕 그 다음에 또 긴 선가드 태양 탱그리 당군이 탱글이라면서요. 군이네 군. 긴 군. 그래서 아까 안파 긴 아닌가? 제가 그런 거예요. 이 탱글이 나오죠 여기. 그래서 제가 아까 견이 아니고 긴 아니냐. 여기 또 여기 나옵니다. 여기 아빠, 파더, 아빠. 여기 아빠 나오죠. 아파치, 아빠, 바바, 엘더맨, 아바가 나오죠. 또 우먼, 어머, 어머니. 어머가 나오죠. 어머. 올드 우먼, 어머. 여기 안 또 나오네. 애매가 나오죠. 애매. 어매잖아요. 어매. 이 애매도 되면 어매도 할 수 있잖아요. 어매. 또, 어머. 또 넘어갑니다. 여기. 니가 있어, 니. he, she, it, 그거. 니, 나, 어머니, 어머나, 뭐 이런 거. that one, he, she, 니, 이거니, 저거니, it 있잖아요, it. that one, 니, 나. 요런 게 지금 여기 나와요, 여기. 이런 게 나오길래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 영상에 가면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환인이 뭐예요? 우리말, 한글 한자, 수메르, 기타이 말, 만주어, 일본어. 여기에 지금 고루 나타나죠, 고루. 고루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야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군의 역사는 산스크리트로 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국, 임. 이게 전부 대사왕과 관련된 것들이죠. 아까 제가 이게 2개 더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산스크리트로 우리 환인을 살펴보자고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자, 여기 노란 글자 보시면 됩니다.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요. 재석 환인의 약자다. 환인은 재석 환인의 약자다. 석가 제바 인제다. 석가 인다라다. 석가라 인다라다. 석가 제환 인다라다. 석가 제바 인다라다. 석제 제석이다. 석제 환인. 석가 제바 인제. 석가 제바 인다라. 석가 제환 인다라. 석가라 인다라. 석가 인다라. 이게 뭐예요? 전부 산스크리트예요, 저게. 산스크리트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이렇게. 전부. 그러니까 석가가 쫙 동시에 나오죠. 석가라, 석가. 그 다음에 제는 제바, 제환. 그 다음에 인다라, 인제. 이렇게 나오죠.
인. 이게 쭉 이렇게. 이게 전부 산스크리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발음이 석가라 대바남 인디라. 석가라 대바남 인드라. 팔리어는 석가 대바남 인도. 이게 싹가 하는데 석가예요, 석가. 석가. 산스크리트 이 사전이 발음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써 있다고 여기. 이 산스크리트 사전은 나가리 소리 문자와 상응하는 것이 없이 인도 로마자로 정리했다. 그냥 듣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발음하면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싹가 문명, 석가 문명 이게 뭐예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이 제국의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뜨리사카 얘기를 제가 했었죠. 이 말씀을 드렸죠. 뜨리사카, 띠걸어 싸우다 뭐 이거. 이 싹가 하지만 석가다. 이게 석가라 석가 문명이다. 자, 그러면 이 우리말인지 아닌지 이 SAKA 자, 이 싹가로 나오는 거 이게 사가입니다. 사가. 사가 살가로 나와요.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SAKA인데 Power, Might, Help, Aid. 강하게 살까? 도우며 살까? 강하게 살까? 도우며 살까죠, 요게. 예, 살까, 살까. 이게 지금 우리말이잖아요. 도우며 살까, 강하게 살까. 또 싹가, 싸가가 나옵니다. 싹가, 싸가. 이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띄어봤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발음입니다. 발음. 이 산스크리트 발음. 아르다, 아르까띠. 아르다, 아르까띠. 알았다, 알았겠지. 그 말입니다. 알았다, 알았겠지.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요게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of doubtful derivation. 의심스럽다의 어원이다. 이 사가가 의심스럽다의 어원. 그럼 우리말에 없나요? 있죠. 왜 그리 의심을 했을까? 왜 그리 의심을 받았을까? 이거 우리말이잖아요. 왜 그리 의심을 했을까? 받았을까? 왜 그리 의심을 했사가? 왜 그리 의심을 받았사가? 이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하죠. 싸가. 그 다음에 또 싹가. 이건 이제 싹가입니다. 이건 뭡니까? 야채로 싹가? 우리 야채로 쌈 싸잖아요. 야채로 싹가? 야채 음식? 이 싹가. 디비파. 디비파서 싹가? 디비파 싹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싹가? 똥 싹가. 네, 똥 싹가잖아요. 똥 싹가. 우리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싹가가. 자, 그러면 이제 석가라 석가. 석가라 석가. 석가라 석가.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Of a party white skinned tribe or race of people, a king of the 석가스. 특별하게 피부가 하얀 종족, 석가의 왕. 이게 석가입니다. 석가. 자, 피부가 하얗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얗습니까? 요게 하얗습니까? 요게 하얗습니까? 우리도 하얗네. 요것도 화장했잖아, 화랑. 그 다음에 여기 종족의 이름이에요, 종족의 이름. 여기 싹가족의 이름, 요게. 석가의 왕이라고 하는 게 종족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피부가 하얗다고 그랬잖아요, 피부가 하얗다고. 이 피부가 하얀 종족의 이름이 여기 싹 나와요, 여기. 근데 지금 코카시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코카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 디라비다족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현재의 앵글로색슨이나 뭐 그런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같이 하얀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같이 하얀 사람. 그게 이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와요. 석가라는 이 자체가 석가가 되기도 하고 석가 씨의 후손들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게 똑같죠. 석가니까 석가의 후손들이니까 당연히 석가죠. 이게 석가라는 석가 씨고 석가다. 석가라가 석가고 석가 씨의 후손이고 똑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석가입니다. 석가. 이 석가. 그러니까 이 석가하고 여러분이 석가모니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석가와 석가모니는 별개입니다. 이건 석가모니, 고다마, 시타르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석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석가라, 대바남, 인디라. 자, 이제 대바남입니다. 대바남.
대바남이 대바고 제바고 제환 여기를 해놨습니다. 제환 대바 대바남. 자, 대바 여러 번 했죠. 대바. A man following any particular line or business. 그러니까 우리말 맞다 그랬죠. 사람의 특별한 것을 따라서 대바. 사업의 줄을 대바, 줄을 대바. 그 다음에 대바, 겨뤄봐, 이뮬레이션, 스피어맨, 랜서, 소워드, 칼을 대바. 우리가 서로 대바 그러잖아요. 대바. 검을 대바, 경쟁해봐. 그리고 heavenly divine deity God. 이것도 대바다. 근데 우리말에 제바, 대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발음이 같아요. 이거 갖고 따지지 마시라고. 이게 제바, 대바. 같은 말이에요. 제바, 대바가. 아까 우리 제바, 대바 그랬잖아요. 여기. 제바, 대바를 제바라 해놨잖아요. 제바. 그럼 왜 제바냐? 우리말에 제바가 대바예요. 자,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그럼 길고 짧은 게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이를 재봐야 그러잖아요. 그게 재봐가 대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인 거예요, 그냥. 그럼 남은 뭐냐, 남. 이게 이제 그 명사형이기도 한데, 여기 남은 뭐냐, 남았지. 이건 남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았지. 조용히 하고도 남았지. 조용히 하고도 남았지. 포기하고도 남았지. 이게 조용히 하고도 남았지, 포기하고도 남았지, 충분하다. 뭐 하고도 남았다,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남았지. 이게 남은 뭡니까? 남은 충분하다, 남다. 그러니까 싹가라는 석가다. 대바 남은 대바다. 대바는 제바고 제바다. 그리고 대바는 대예요. 또 무슨 말이냐고요? 차를 대 그러잖아요. 이게 대가 제고 똑같습니다. 대가 대바나 제나, 대바나 대나, 제바나 대바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바, 제환, 대바, 대바남 다 신을 얘기합니다. 신. 자, 이제 인드라입니다. 인디라. 저는 인디라 하고 인드라 그러죠. 보통 인드라. 이 인디라는 신들의 왕입니다. 브라만에서 비번개 천둥 폭풍을 얘기해요. 주관해요. 브라만, 힌두교, 불교. 브라만은 최고의 신이었는데 힌두로 놓으면서 약간 찌그러졌어. 불교의 신이에요. 인디라. 제가 인디라 그러잖아요. 인디라. 왜? 이렇게 나오니까. Best, the first, excellent, the chief of any class of object. 최고, 첫째, 두목인들아. 최고인디라, 첫째인디라, 두목인들아. 제가 어렸을 때 무지하게 쓰던 사투리입니다. 말하다와 같이 any given by native authorities C 8번 say 말하다와 같이 원래 권한이 주어진 것이 인디라. 그래서 인디라가 신도 되지만 원래 뜻이 이거 인디라 최고 인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이 만들어질 때는 그 말을 만든 사람이 곧 신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람이 다른 지역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인디라입니다. 인디라. 여기가 인도가 된 겁니다. 지금 인도. 이게 이날린이에요. 이날린 한자로 이날린. 인디라니까 이날린이죠. 인디라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니까. 최고인 인디라 아니까 최고라고 하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날린이죠. 이게 인디라. 이제 석가라 대바남 인디라. 석가라는 석가. 대바남은 신, 인디라는 인. 석가신 인디라. 석가시 보호자 인디라. 누가 환인이. 석가의 신인디라. 누가 환인이. 그리고 환웅이, 당군이. 석가의 지도자가 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의 문명. 그 문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석가라 석가. 저 사람들은 싹가 하죠. 싹가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싹가 석가가 같아요. 싹가 석가. 이 문명. 그래서 이게 여기를 넘어서 유라시아 전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마 유목민족이라고 그래서 이거 싹가 문명 이거를 아니요. 기마 유목민족이 아니고 기마 유목민족뿐만이 아니고 기마 복합 농경민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석가모니를 할 때 보면 딱 나와요. 아, 이게 농경민족이었네. 그래서 여기 대바,
인디라가 석가입니다. 그러니까 석가 대바 인디라, 석가. 석가족의 신, 석가씨의 보호자. 자, 우리 산스크리트, 인도 유럽어지만 우리말에서 같다. 그러니까 환인이 유라시아 문명의 주인공이고, 이게 지금 우리말, 수메르말, 기타의 말, 만주, 일본어에 모두 등장하잖아요. 우리 최동환 박사님의 그걸 보셨잖아요, 주석을. 그 다음 내일 보면 더 확실해지죠.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 오늘 산스크리트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묶이지 말고, 여기에도 묶이지 말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다 봐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메르어와 관련돼서 더 볼 거고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세기 문자에.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을 가지고 석가, 환, 이걸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